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된 가운데 버스업체 측에서 경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목포시는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광양시의 부실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수도 자부담금 단가를 100억 원 넘게 덜 걷었고 민간 위탁사업은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화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긴급 대응 인력 확충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장이 구축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서 고속철도 SRT 전라선이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여수와 포항, 창원 노선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 측에서 제출한 경영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목포시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 측이 제출한 시외버스 12대 감차, 노선 개편 용역 결과 수용, 중형 버스 대체, 대표이사 인건비 반납 등 경영 개선 방안이 담긴 계획을 제출했지만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입장문 발표, 24억 원 규모의 가스연료비 체납액 상환을 통한 정상 운행을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광양시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산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광양시의 부실 행정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한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지난 2020년 도시 개발이 완료돼 현재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양시가 부실 행정을 한 사실이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내야 하는 하수도 공사 비용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수도법에는 개발 행위 등으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할 때 그 비용 전체나 일부를 사업 시행자 등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과 단가는 조례로 결정되는데 광양시가 사업장 3곳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가 조례 산정 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결과 3개 개발 사업에 적게는 23억 원, 많게는 44억 원까지 모두 106억여 원이 덜 부과됐습니다.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시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앞선 조항만 인용해 단가를 결정한 겁니다. 광양시는 단가 산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공색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단가대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가 방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22개 시군이 거의 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부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수를 추가로 다시 하실 계획?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광양시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약 법령을 위반한 계약서를 체결한 채 위탁사업비 460억 원을 집행하고 민간 위탁사업비는 성급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380여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민간 위탁사업 관련 건으로 광양시에는 별도 특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전체 60여 건에 대해 징계 등 신분 처분과 함께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광양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60일 안에 이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주상복합이나 대형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실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장을 구축해 화재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다급히 멈춰섭니다.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호스를 풀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방수 개시 완료. 방수 개시 완료. 전남 장흥에 위치한 소방학교의 실화재 훈련 현장입니다. 전남 소방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5층 높이를 구현한 화재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 진행 단계별로 화염과 열,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고 화재 유형마다 달라지는 대응 방안도 익힐 수 있습니다. 기타 교육기관의 1층의 컨테이너 건축물과 달리 5층 높이의 내화 구조 건축물로서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화재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실화재 훈련장에서는 최대 섭씨 800도까지 오르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인 만큼 구조 출동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커다란 화재를 처음 봤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안정적이게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주 인상 깊고 저 또한 그런 교관이 되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면서 책으로만 보았던 화재 성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성대와 이제 화재 특수 현상인 롤오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화재실에 들어가면서 농연으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처음으로 마주한 그 큰 불의 뜨거움을 몸소 느꼈던 것이 처음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교육생을 넘어 모든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화재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와 전기차 화재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양에서 발생한 용접이나 절단 작업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접과 절단 등 불꽃 작업 부주의로 1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경우 가연물로 사용될 자재가 많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화기 비치 등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사회화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7번이나 등장했던 5.18 민주화 운동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다며 옹졸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며 교육당국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서 고속철도 SRT가 전남 동부권까지 운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를 열고 여수와 포항, 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그동안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이 서울 등을 가기 위해 익산역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한랭 질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은 물론 빙판길 낙상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말초 조직들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손상이 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져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심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체온증을 이제 한랭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4일까지 한랭 질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환자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옷은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길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쓰러져 계신 상태에서 출동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빙판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에 팔과 다리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을 때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는 효과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온이 몸 밖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외출할 때는 날씨 정보, 체감 온도 등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나의 사용이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들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는 나이와 연나이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 나이를 세는 만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나이 쓰는 게 좋죠. 헷갈리지 않고 좋죠. 한 가지만 사용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만나이가 적용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0살로, 돌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1일부터 일상에 드러난 변화도 있습니다. 식품 사용 표기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인 소비기한이 적혀 소비자 편의를 높인 겁니다. 여기 진열된 콩나물에는 유통이 가능한 일자인 유통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부는 23일, 빵류는 31일, 햄은 57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 올랐습니다. 올해는 9,620원으로 전보다 460원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됐던 수당이 아이 성장에 맞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37%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유는 작년과 같은 인하폭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PC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5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목포의 무인 PC방 5곳에서 금고를 부수거나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등 1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늘립니다. 전남도는 반도체와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외국 기업 지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은 기숙사와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 지원합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